상하문의 실전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문의 실전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다들 별일 없이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다치거나 아프거나 그런 일은 없었죠. 주식도 좋지만은 건강이 최고니까 스스로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훌륭한 트레이드는 자기 건강도 참 잘 챙깁니다. 좋은 것도 먹고 보약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지요. 또 술도 잘 먹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편협하게 하지 마시고 두루두루 잘 살펴야 합니다. 몸도 건강해야 또 집중력도 좋아지고 또 판단력도 빨라지고 그런단 말이죠. 꼭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매매들은 다들 잘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전일 나갔던 미션 종목들 중에서는 백신 섹터는 특별하게 반응이 없었죠. 하지만 자잘스러운 종목보다는 역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이런 총대를 매는 이런 종목이 확실히 힘이 좋죠. 오늘 다들 잘 하셨습니까? 어제도 보라, 움직이면 달라붙어야 될 종목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잘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시가에서 이거 공략을 했습니다. 공략을 해가지고 21% 수익까지를 먹고 보유를 중인데 앞으로 당분간은 좀 지켜볼 생각이에요. 상한가에서 좀 풀린 점이 좀 아쉽긴 아쉬웠습니다. 아쉬웠지만은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내일은 좀 음봉이 나올 수도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지켜보시죠. 큐라클 같은 종목도 오늘 나쁘진 않았죠. 시가가 마이너스 0.5%였거든요. 고가가 14.5%, 15%까지 갔는데 이것도 아주 깔끔했습니다. 아침에 땡 하자마자 모습이 참 좋았죠. 뒤에까지 이어주지 못한 점은 좀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만은 가끔의 시간이 여기가 9시 반이니까 여기가 9시 한 20분, 15분, 20분 됐지 않았겠습니까? 잠깐만에 하고 마무리 짓고 한 2천만 원만 해서도 돈 200~300원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시 하루 종일 매매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또 내일 종목을 본다는 마인드로 하시는 게 좋죠. 매번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또 사람들 마음이 참 조사모사해서 오늘 잘 되면 첫 종목이 잘 되면 두 번째 종목도 잘 될 건가 또 막 흥분해가지고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침에 수익을 잘 지키는 것이 훌륭한 트레이드라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사람 욕심은 정말 밑도 끝도 없어서 하나를 주면 두 개를 먹고 싶고 두 개를 주면 밥그릇을 다 달라고 그럽니다. 밥그릇을 다 주면 그 집에 부엌을 달라고 그래요. 그 집을 부엌을 다 주면 어떡합니까? 집을 통째로 달라고 그런단 말이죠. 사람 욕심은 그만큼 끝이 없습니다. 항상 간결하게 짧고 굵게 마치는 매매를 추종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8월 10일로서 이제 월초는 지나간 것 같네요. 자, 내일 미션 종목도 한번 공부해야겠죠. 게으름 피는 사람은 훌륭한 트레이드 못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자, 내일 미션 종목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내일 미션 종목 보겠습니다. 종목을 보기 전에, 차트를 보기 전에, 계좌를 보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포지션 체크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내가 매달 며칠 날에 매매를 하고 오늘이 무슨 요일이고 그리고 나는 몇 시에 진입을 하고 몇 시에 매도를 했는가, 그리고 새로운 종목이 있으면 내가 과연 지금 이 시간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월축, 주축, 일축, 시간축을 다 보면서 매매를 해야 안전하다, 뒤통수를 안 나간다 이 말이죠. 방금 말한 부분은 이 포지션 체크라는 부분의 가장 함축적인 것, 가장 밑바탕의 것입니다. 크게 따지고 보면 뭐 세계 정세가 글로벌 시장이 어떻는지, 원유값이 올랐는지, 뭐 대두값이 내렸는지, 기름이 뭐 어찌됐는지, 어디 그 뭐 이라크에서 뭐 전쟁이 났는지, 뭐 수에즈 운하가 막혔는지, 뭐 미국 대통령이 뭐 설사를 했는지, 중국 대통령이 국가 주석이 뭐 밥을 어디 뭐 콩나물을 먹었는지, 일본 애들이 뭘 하는지, 그런 전체적인 시장 포지션도 봐야 되고, 문 대통령이 어떻는지, 지금 대선 주자들이 어떻는지, 이재용 부회장의 여파가 어떻는지, 또 국내 시장은 어떤 포지션에 있는가도 봐야 되겠죠. 테마도 봐야 될 것이고, 상한가 종목도 봐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포지션을 체크하기 참 많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상당히 좀, 저렇게 방대한 것을 어떻게 할까 싶지만 그렇진 않아요.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물 흐르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의 필름처럼 쭉 이어지고 체크가 됩니다. 물론 다 완벽하게 체크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젊을 때는 놓치는 것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급하니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다방면으로 본인 스스로도 성숙해지고 사회를 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 경험을 하면서 종목을 다룰 줄 아는 마인드가 틀려지죠. 그러므로 조금 더 포지션 체크할 때는 더 단단하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주식을 시작할 때부터 올바르게 출발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 10년하고 20년을 해도 아직도 자기의 트레이딩 툴을 못 맞춰 가지고 매일 손실을 보고 그러죠. 그래서 배움은 참 중요한데, 어떻게 출발하고 어디서 첫 발을 내딛고 어떻게 배워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참 중요한데, 제가 주식을 배울 때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그때는 뭐 어디 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어디 있었습니까? 책 한 권도 제대로 나오기 힘든 세월이었죠. 오로지 싸움하고 부딪히고 수만 번의 전투 경험으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나씩 익혀 나왔으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얼마나 세상이 좋습니까? 이런 좋은 세상에서 공부를 깨어리 한다는 것은 그건 스스로에게 독배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낭비한다는 거죠. 적어도 이 주식 시장에서는 말이죠. 마음을 야물게 먹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셔야 됩니다. 이 악유 같은 시장에서 개미들이 살아남으려면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설렁설렁 하다가는 가랑비에 결국은 다치게 되죠. 꼭 그 점 잊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래저래 제가 좀 앞에 말이 좀 기네요. 그죠? 자, 특징주 섹터 한번 봅시다. 원티드랩 내일 뭐 신규 상장하니까 당연히 봐줘야 되겠죠. 뭐 이 종목이 어떠니, 뭐 구주 매출이었니, 뭐 하는 일 어디, 뭐 이런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워낙 좋은 정보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클릭 한 번만 하면 다 나오니까 찾아보시고요. 항시 제가 신규 상장주를 말씀을 드릴 때 항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맑은 눈으로 봐라. 저기서 이런 말, 여기서 이런 말 하고 이러면 실제로 매매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 눈이 흐려집니다. 그러면 조금만 흔들거려도 툭 도망쳐 나오고 조금만 올라가도 툭 추격 매수를 하거든요. 그것이 자꾸 기가 얇아서 그래요. 사람 이상 그런 것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참조만 하시고, 무엇이 중요하다? 그날의 판세가 중요하다. 이 종목의 판세도 중요하죠. 이 종목의 판세도. 하지만 어떤 걸 봐야 된다? 전체적인 판세를 봐야 된다. 얘가 과연 오늘 같은 장에 얘가 힘을 쓸 수 있을까?
아주 뭐 기상천외한 신박한 어떤 재료를 가진 종목이라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의 판세를 잘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잘 명심을 하면 됩니다. 신규주 매매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한번 꼽혀버리면 하루 종일 그 종목에서 몸을 빼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간 비용과 기회 비용을 다 잃어버리고 수익이 나면 되는데 한번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손실이 나거든요. 그것도 금방 크게 나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원티드 랩을 보면서 당연히 크래프톤도 또 봐줘야 되죠. 자, 크래프톤은 뭐 하도 뭐 말이 많은 종목이니까 오늘 아침부터 난리가 났죠. 벌써 마이너스 10% 빠져가지고 공모가에서 빠져가지고 출발이 된 정도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또 꼬리까지 또 급락을 하게 되죠. 땡 하고 나서 여기가 한 마이너스 10%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급등을 하죠.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놓치기 좀 아쉬웠는데, 아침에 워낙 많은 종목을 저희들이 아침에 시초장에 동시다발적으로 멀티플레이를 동시에 한 6종목을 동시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이 타점을 저는 좀 놓쳤어요. 놓쳐가지고 이 지점에서 한번 좀 해보려다가 물러도 놨죠. 그래서 다시 조금 이제 다른 것들 다 처리하고 나서 한 이 지점, 여기 10%니까 우리가 이 지점 되겠네요. 이 지점에 진입을 해서 지금 한 10% 정도 수익을 뭐 먹었고 또 보유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뭐 요 근래에 대어라고 말한 것들 중에서는 지금 공모가를 뜨시는 이놈밖에 없죠. 예, 그래서 한번 당분간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을 한 그 뒷날까지는 봐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봅시다. 다음은 HK 이노엔, 뭐 이놈도 같이 묶어서 봐야 돼요. 카카오뱅크는 사실 좀 많이 오른 편 아닙니까? 이것도 오늘 우리가 좀 아침에 공략했는데, 이것도 아침에 공략했던 종목에 시가에 공략해서 그게 뭐 한 5% 수익권까지는 올라갔다가 이제 꺼지기 시작했죠. 예, 꺼져갖고 저희들이 10%대인가 한 이 정도 10%대인가 아마 진입이 됐을 거예요. 해가지고 조금 보고 있다가 올라올 때 그냥 본절 비슷하게 하고 마무리를 지어버렸어요. 너무 늦은 시간에 올라왔거든요. 이 정도에서 적어도 1시쯤에서 내려왔으면 여기서 반등을 해서 보유를 했을 때는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그냥 분약적 정리를 했는데 조금 많이 오른 상태에 좀 놔두고 같이 했던 HK 이노엔을 같이 붙여서 봅시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은 근래에 상장한 종목이니까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카카오뱅크는 지금 시간에서 마이너스 0.7% 빠져 있거든요. 근데 HK 이노엔은 시간에서 0.4% 올라 있단 말이에요. 그게 큰 의미는 없어요. 문제는 과연 내일 그런 동력을 끌어낼 만한 판세가 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크래프톤이 조금 끌어올리는 모습이면 뭐 이노엔도 좀 따라갈 수는 있는 여력은 될 겁니다. 한번 보죠. 별로 움직이지 않으면 손대시면 안 됩니다. 크래프톤이나 이노엔은 반드시 움직임이 감지가 되어야 돼요. 먼저 선빵 때리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SD 바이오 센서를 제가 올려놨는데, 이 네 종목은 하나로 뭉쳐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일단 이놈들을 주축을 삼고 이놈을 격가지로 붙여 놓으십시오. 근데 하다 보면 오히려 격가지로 붙여 놓은 종목이 우하고 올라가는 수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놈도 신규주란 말이에요. 예. 더 이상 나올 때 아무리 돌려봐도 차트가 안 바뀌어요. 그죠? 7월 16일 날 상장한 종목이죠. 자, 오늘 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10%까지 올라갔다가 종가상 6%로 마쳤어요. 자,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제가 이 종목을 같이 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 올라간 종목이 어디서 맺혔습니까? 자, 여기서 맺혔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한번 쳐주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조금 실망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한 10%까지 올라갔으니까 나쁘지는 않겠죠. 예. 하지만 아직은 힘이 되는 종목은 아닙니다. 겨우 10% 올라갔다. 그건 쓱 그렇게. 대신 단가가 6만원대니까 단가가 좀 있죠. 자, 이 종목이 오늘 가능성을 한번 탁 치켜 세워줌으로 해서 이 봉이 나타남으로 해서 가능성을 여쭤줬죠. 자, 그러면 이 가능성은 여기에서 보는 여기의 고점과의 각도가 많이 좁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가능성, 즉 여기까지의 판을 한번 밀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후발주자 갈 때는 편단 말입니다. 앞에 사람들이 한번 쭉 밀어서 길을 한번 쭉 고속도로 공사를 한번 쭉 자갈을 깔아 놓으면 뒤에 사람들은 가기 수월거든요. 자, 그러니까 시간에서 얘가 2.7% 또 올라 있습니다. 그럼 내일은 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꼬리를 살짝 주고 올라갔다가 또 부딪혀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고 시가가 2.7%니까 그 정도는 인정을 해주고, 시가부터 될 수 있으면 꼬리 부합 쪽으로 잡아주면 더 좋겠죠. 분할로 한다 해서 꼬리를 달아주고, 요렇게 요 안에만 들어가 있자. 이 꼬리 안에만. 그죠? 예, 크게 욕심내지 말고. 그러면 홀딩. 쓱 올라가다가 휙 어떤 놈이 물고 휙 들어서 색깔이 오래하게 그러면 가지고 있을 필요 한 이유도 없습니다. 추세라는 것은, 흐름이라는 것은, 기세라는 것은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매기가 몰리는 겁니다. 그래야 김반장도 돈을 가지고 오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법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어떠한 것들을 하나의 형태적인 것으로 묶은 겁니다. 차트도 마찬가지죠.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분할로 대응하시고, 오늘 좀 신경을 많이 쓸 때 목이 상당히 안 좋네요. 주식 참 어렵죠. 다 나와 한번 봅시다. 매각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다닥 했죠. 시가 1%짜리인데 매각 재료가 툭 튀어나오면서 11%까지 올라갔다가 휙 팔더니 마이너스 7%까지 내려갔어요. 그죠? 못 가면 이런 종목은 재료가 장중에 터진 종목들은 못 가면 바로 이런 일이 나거든요. 만약 7%까지 갔다 종가상 플러스 3%로 이제 올려놨단 말이에요. 일단 시장이 좋아하는 키워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매각 재료는 상당히 좋은 재료입니다. 어찌되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매각 검토 중이다라고 이제 뭐 이렇게 뭐 공시에서 나오는 모양인데요. 지켜봅시다. 저희들도 종가에 조금 담아 놓았습니다. 종가 가격에 좀 담아 놓았는데 0%대 들어갔는데 이거 35,600원인가 뭐 아마 그 0%대 신호를 보내는데 아마 1%대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내일 한번 보죠. 매각재로. 이것도 크게 욕심을 내지 마시고, 아직은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무르익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뭐 연기를 살살 피우겠죠. 크게 뭐 다치지 않고, 이것도 이 꼬리 안에만 좀 양봉만 유지가 되면 한번 흐름이 나올 때까지 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시간에 3% 정도 올라 있습니다. 철저하게 분할로 한다는 거. 다음은 대원제약 봅시다. 대원제약은 어제 나갔던 종목이었는데 일단은 어제 목표가 요 안에 캔들이 하나 들어오는 걸 목표로 하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일단은 꼬리는 좀 달아넣어 줬지만 들어놓아 있네요.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홀딩 하셨습니까? 플러스 3%인데 4%까지 올라갔다가 저가가 마이너스 1.9%군요. 종가상은 플러스 3%로 갔습니다. 뭐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지 않았겠네요. 분명히 또 분할로 하라고 했으니까 뭐 분할로 안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뭐 수준은 되겠네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시고 홀딩을 외쳐야 되겠죠. 자, 뭐 개나 소나 홀딩을 외치겠습니까? 외칠 만한 밥그릇이 되니까 또 외쳐야 되겠죠. 자, 홀딩을 외쳤다면 지금 시간에서는
5% 올라 있습니다. 홀딩을 외칠 만한 밥그릇은 되지요. 자, 그러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내일 또 봐야죠. 까지 뭐 또 새로 하면 되지요. 자, 시간에서 5% 정도 올라 있으니까 바로 쭉 갈 수도 있고, 5%면 작은 시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에 시간에 5% 그대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바로 갈 수도 있고, 야, 팔아먹자 하면서 팔아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홀딩을 외칠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된 종목은 쉽게 접근을 하지 마시고 항시 분할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5%에서 보합가지를 진입 포지션을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꼬리 달아주면 조금씩 분할로 들어가자. 근데 혹시 바로 미친 듯이 바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시가 1차 놓고 보면 되겠죠. 보고 김반장이 돈을 막 마구 뿌리면 뭐 조금 더 불타기를 하면 되죠. 예. 물타기보다는 불타기가 매매하기는 이렇게 양봉을 추구하는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좀 적합하죠. 근데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내일 한번 흐름들 봅시다. 이노뎁 봅시다. 이노뎁은 저희들이 며칠 전부터 가지고 왔던, 아마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죠. 아마 가지고 계신 분 있을 겁니다. 오늘 조금 등락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27,050원인가 들어가서 이걸 깨지는 않아서 보유를 했는데, 한 8%, 7, 8% 수익권인데 제가 정리를 했는데 시간에서는 원래 이거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다른 종목들을 좀 한다고 그냥 일단 정리를 좀 했는데 시간에 4.3% 올라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라는 이 재료거든요. 사실 메타버스 관련 주들은 오늘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다고 뭐 시간에서 뭐 특별하게 크게 뭐 올라가 줬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재료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재료는 썩 좋은 재료는 아니에요. 뭐 이런 걸 절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좋은 종목 있을 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이놈은 좀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다른 애들이 좀 처지고 있더라도 한번 지켜서면 가줄 필요성은 있죠. 조금만 올려주면 각도가 영 좋아지니까요. 자, 문제는 시가를 4% 올려놨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거죠. 내일 시가 뭐 한 5%, 6% 이렇게 잡히면 좀 관망을 뭐 가버리면 날라 보내주죠. 보내주되 꼬리를 달아주면 시가부터 보합까지를 포지를 잡아서 한번 보유를 해본다는 전략으로 해보여 주겠습니다. 이 시장은 참 간사하고 야멸차고 비겁하고 참 그렇거든요. 이 시장은 오늘같이 뭐 우리가 매일 장 시작 전 저녁에 이렇게 뭐 시나리오 짜고 종목을 뽑지만은 아침이 되면 그렇게 믿었고, 저 종목은, 저 재료는 내일 정말 좋겠다 라고 했던 종목들은 그 다음날 보면 전부 다 싸대기를 맞는 종목이 10개 중에 8개 정도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이야기, 아무리 철저하게 종목을 시나리오 짜고 했더라도 아침에 보라 먼저 보고 나서 해라고 했습니다. 그 종목이 김반장이 돈을 싸고 들어오는지 안 그러면 패대기를 치는지 조금만 보고 하면 되거든요. 서둘지 말고. 그래서 제가 항시 보라 라는 말을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만 잘 지켜도 쓸데없는 손실은 줄일 수 있습니다. 내일 한번 봅시다. 이노뎁. 다음은 명신산업. 명신산업은 사실 며칠 전에 제가 이 종목을 하려고 했던 종목 중에 하나에서 이날 음봉이 나왔을 때인데, 그때 나갔으면 조금 보유를 했을 종목인데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한 번 더 보죠. 뭐 좀 더 주고라도. 자, 일단은 여기에서 탈출을 했다는 점은 의미가 큽니다. 자, 그러면 35,000원을 기준적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오늘 오름폭이 4%밖에 안 돼요.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4%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는 1.9%,
좋다 뭐 2%더 쳐준다. 그럼 뭐 6% 아닙니까? 자, 6%에서 진입을 하면 좀 분할을 해도 그래도 뭐 크게 여기 이 4%짜리 캔들을 깬다고 하더라도 크게 손실 볼 건 아니겠죠. 뭐 한 5% 정도 손실 보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조금씩 분할로, 내일은 뭐 이놈은 아직 큰 파동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조금씩 아마 가더라도 조금씩 움직일 겁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역시 뭐 음봉이든 양봉이든 크게 다치지 않는 한도면 일단은 이 35,000선을 기준을 딱 잡고 한번 보유를 해 봅시다. 아이고 목이 아파요. 목이 오늘 많이 아프네요. 다음은 맥스트 보겠습니다. 역시 메타버스 관련주죠. 근데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 이노뎁하고 같이 겹쳐 있습니다. 겹쳐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맥스트는 내일 1도주 형태로 한 번은 진입을 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간에서는 1.0% 올라 있거든요. 시가가 문제인데, 시가가 3% 이상이 올라가 버리면 기다렸다가 보합 근처나 뭐 조금 눌러줄 때 들어가시고, 시가가 1% 뭐 1% 2% 내외면 내일 시가에서 딱 한 번에 승부를 걸고, 손절폭은 뭐 5%를 잡든지 3% 잡고, 물타기나 불타기 전혀 그런 거 없고 딱 한 번의 매매에 한 번의 진입가 한 번의 청산으로 끝내야 됩니다. 보유, 살아나면 보유를 해야 될 것이고, 죽으면 한 5% 주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도주는 단 한 번의 매매와 단 한 번의 청산, 진입가 청산으로 끝나는 것이니까 그런 종목은 딱 한 번만 하고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제이중 코스메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놈도 역시 내일 시간에서 1.0% 올라 있습니다. 요령은 맥스트하고 똑같습니다. 뭐 긴 말은 할 거 없고, 다음은 코스모 신소재 보십니다. 이놈이 좀 특이한데요. 코스모 신소재가 이날 상승을 한 원동력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우리가 엊그저께 수익 크게 먹었던 그런 종목 있지 않습니까? 에코프로 HA나 이런 애들의 흐름을 같이 타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크게는 못 갔단 말이에요. 딴 애들은 크게 갔는데 에코프로는 상한가까지 갔죠. 자, 근데 그 애들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이제 차익 실현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놈은 오늘 양봉으로 올려놨어요. 조금 하는 행위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내일 간식권에만 두고 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1%짜리 1%입니다. 1% 올랐는데 시간에서는 1.0% 올려놨거든요. 얘가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플러스 1%까지 갔으니까 이게 5%짜리라고 봅시다. 그죠? 5%짜리. 자, 내일 1% 올라놨으니까 조금 꼬리 달아준다고 생각하면 이 5%짜리 캔들 안에서만 한번 받아보죠. 보고 이거 벗어나면, 꼬리 깨면 얼른 팔아버리죠. 꼬리에 스탑을 걸고 내일도 요만큼만 올라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살아만 나면, 요것만 안 깨면 한번 보죠. 차트 줄여볼까요? 완전히 꼭대기죠. 그죠? 우리 상하무는 저런 종목 좋아합니다. 다칠 때 다치더라도, 때로는 판단을 잘못해서 손실을 볼 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태 몇 년 동안 이 상하무 이 강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하이 트레이딩을 했습니까? 과연 몇 번의 실패나 있었나요? 오히려 크게 성공한 적이 더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단지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원칙을 안 지켰을 뿐이죠. 자, 내일 봅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SBI 스페, 이놈은 생뚱맞은 종목을 넣어놨는데, 시간에 보면 하나 플러스 얘네들이 지금 이제 시간에 상한가 올라가 있어요. 하나 플러스 제1호 스펙, 하나 플러스 제2호 스펙이요. 자, 그런데
자, 제가 시장의 판세를 잘 보라 하는 이유가, 자, 이놈들을 보면 뭐 난리치는 놈들 아닙니까? 별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놈들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시장에 오늘 보니까 푸드나무 상한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상한가가 시장이 텅텅 비어 있거든. 이것 봐라, 이런 개념이에요. 이것 봐라. 그러면 또 해봐야지. 돌아오라 스펙주야. 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뭐가 쟤네들이 뛰어나서 좋은 건 아니에요. 단지 좀 아쉬운 점은, 하나 플러스 제1호 스펙은 이러한 상태로 오늘 상한가 푸드나무 하나 있는 것을 보고 제가 10%대에 이걸 한번 공략을 했거든요. 오늘 꼬리가 14.0%입니다. 여기가 14.0%쯤 되겠죠. 우리가 여기 10%대 공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흐름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 조금만, 여기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좀 공략을 했는데, 좀 방등을 주다가 죽더라고요. 이 살아나면 이런 식으로 빨리 살아나줘야 되거든요. 근데 빨리 살아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본절하고 나와버리는데, 그 뒤에 이렇게 이제 4%, 14%까지 내려와 버렸죠. 저희들은 5자 이제 매매를 잘 안 하니까, 저는 또 뭐 점심시간이고 쉬러 가고 이랬으니까, 그 뒤에 보니까 나중에 이만큼 올라가 있더구만요. 시가가 마이너스 4%였거든요, 오늘. 여기서 한 10% 수익을 챙겼겠죠? 그리고 하락을 했는데, 종가상 또 끌어올려서 이제 마쳤다. 이런 스타일인데, 둘러보니까 시장에 상한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들이 시간의 상한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즘 들어서 조심할 것은, 시간의 상한가를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시간의 상한가는 저는 10개 중에 9개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 시간의 상한가가 좀 특별한 거 아니면 다 관용에서도 제외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 정말 신박한 놈 아니면 조심을 하자. 자,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관심을 안 가져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 플러스 쪽과 같이 나온 애들은 상상인 이한 스펙이에요. 상상인 이한 리오 스펙. 이놈은 많이 떨어졌죠. 자, 이놈은 오늘 7.6% 올려놔도 시간에서 같이 따라갈 거라고. 근데 굳이 그렇게 우리는 하지 맙시다. 차라리 하나 SBI 스펙, 서로 약간 길은 틀리지만 하나 SBI 스펙 이 자리는 한번 봐야 될 자리고, 기술적으로도. 그러니까 혹시 압니까? 하나 플러스 애들이 내일 미친 듯이 해서 상한가를 가면 얘도 좀 움직여 주겠죠. 제법 힘이 있는 애니까. 얘는 1.3% 올라 있어요. 상상인 이하는 7.6% 올라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 SB를 봅시다. 시가는 낮을 거니까 크게 부담 없이 될 겁니다. 꼬리가 마이너스 7%에서 종가상 마이너스 4%. 자, 그러면 이게 3%짜리 꼬리지 않습니까? 시간에 1.3% 올랐으니까 에라이 좋다. 그래, 너 2% 쳐줄게. 그럼 5%입니다. 그죠? 이 꼬리 깨면 분할로 대응을 하시되, 꼬리 깨면 얼른 도망 나와야죠.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제가 목이 아파서 오늘 좀 말을 크게 못해서 좀 잘 들리는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이 정도 종목만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이 길었는데요, 시간을 좀 일찍 시작해서 여유가 좀 있어서 말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이제부터는 월초가 끝나고 11일이 출발이 됩니다. 내일 삼성 은팩 행사가 있죠. 11시에 그런 관련적으로 해갖고 또 다른 종목들도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 놓는 것이 좋고, 그리고 아이원스라는 아이원스가 아니고 아이원스 얘가 상장 유지 결정이 났습니다. 내일 상패는 모민했는 것 같아요. 근데 기간이 짧죠. 7월 1일날 정지가 됐다가 8월 10일날 큰 의미는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관심 있게는 두세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이 조금 내일 보일 것 같은데,
홍준표 관련주로 된 한국선제가 지금 시간에 상한가가 있고, 그런데 홈센터 홀딩스 같은 건 유승민 관련주로 되어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큰 의미는 뭐 찾지 않고, 차라리 3위를 보고 경남스틸 같은 종목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현대 비엔지 스틸 같은 것도 같이 한번 봐주는 것도 좋고, 철강주도 한번 봐주는 게 좋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자, 긴 하루였고 오늘 뭐 큰 수익도 많이 얻었고 뭐 나쁘지 않은 하루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오늘 어땠습니까? 빨간 계좌를 보고 계십니까? 수익을 너무 쫓지 마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시 공부를 하는 매매를 해야지, 수익을 쫓는 매매하면 매매가 전부 다 엉클어지고 배우지를 못합니다. 단단하게 배워야 돼요. 단단하게. 자, 잘 주무시고 내일도 이 아기 같은 시장과 또 다툼을 벌여봅시다. 동영상이 끝나면 항상 동영상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인터뷰한 사람들의 동영상이 올려져 있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일 끝에 보면 올려져 있으니까 뭐 그런 분들 또 인터뷰한 거 한 번씩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 장이 끝나고 나면 오늘 상한무는 뭐 했지 하면서, 문주는 뭐 했지 하면서 저희 홈페이지 오면 매일매일 매매한 걸 우리가 매일 올리거든요. 하루하루 정리해서 매일 올리니까, 오늘은 저렇게 매매했구나, 이런 것도 보면 매매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참조해서 하시고, 내일 서둘지 마시고 보고 나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이 아파도 30분이 넘었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성화문의 문제였습니다.